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비행하는 전투기와 공격 헬기들을 보면 경외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 ADX 2017 현장에서 본 블랙 이글스의 고개 비행이나 홍합화력 경멸 훈련에서 본 아파치 헬기의 위용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요. 국방부는 매주 수요일 유튜브를 통해 국군의 주요 무기 체계에 대한 영상 소스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 소스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이용 원칙에 따라 출처 필기 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무기체계는 바로 최강의 공격 헬기라 불리는 AH-64E 아파치 가디언입니다. 한 번에 전차 16대 격파 AH-64E 아파치 가디언 2편 보러 가기. 아파치 공격 헬기 탄생기. AH-64E 아파치 가디언은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대표하는 공격 헬기입니다. 무기체계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아파치라는 단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격 헬기란 적의 보병이나 기갑 전력을 상대하기 위해 화기를 장착한 헬기를 뜻합니다.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공격 헬기는 AH-1G 코브라 헬기입니다. 1967년 실전 배치된 AH-1G 코브라 헬기에는 적기 기갑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대전차 로켓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전장의 상황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코브라보다 더욱 강하고 빠른 공격 헬기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로 인해 개발된 것이 AH-64 아파치 헬기입니다. 아파치라는 단어는 미국 인디언 부족 중 가장 용맹한 것으로 알려진 부족인 아파치 부족에서 그 이름을 따왔는데요. 최초의 아파치 헬기는 AH-64A 모델로 1989년 12월 미국의 파나마 침공 때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걸프전에서도 이라크 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죠. 그리고 AH-64A로부터 개선을 거쳐 완성된 최신 모델이 오늘 소개해드릴 AH-64E 아파치 가디언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아파치 가디언 3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8대를 1개 대대로 구성해 2개 대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강의 공격 헬기 AH-64E 아파치 가디언. 그렇다면 국방부 K-웨펀 영상을 바탕으로 AH-64E 아파치 가디언의 스펙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AH-64E 아파치 가디언은 4.64m의 높이와 17.73m의 길이, 1433kg의 중량을 지닌 공격 헬기입니다. 483km의 항속거리와 최대 279kmh의 속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치 가디언의 로터 축위에 달린 롱보우 레이더는 최대 10km 떨어진 적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한꺼번에 256개의 움직이는 표적을 식별한 뒤 이 가운데 16개 우선 목표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AH-64E 아파치 가디언 탑재 미사일. 그 밖에도 아파치 가디언은 공격 헬기답게 막강한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16발이 탑재 가능한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은 마하 1.3의 속도로 최대 10km까지 날아간 뒤 400mm 이상의 강판을
뚫을 수 있는 화력을 갖췄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 미사일을 무인 항공기에 달아 테러리스트나 반군 지도자를 암살하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AH-64E 아파치 가디언 탑재 기관포 최대 1200발이 탑재되는 M230 30mm 기관포와 하이드라 70mm 로켓의 화력도 굉장합니다. 아울러 적이 항공기가 나타나면 AIM-92 스팅어 미사일로 스스로를 지킬 수도 있고 지대공, 공대공 등 여러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H-64E 아파치 가디언 훈련 모습. 이렇듯 AH-64E 아파치 가디언은 우수한 전투 능력과 생존성을 지닌 무기입니다. 우리 군은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해 아파치 가디언을 추가로 들여올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아파치 가디언의 우수한 전투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방이 더욱 견고해지길 바라봅니다. 현대전에서 상륙작전은 단순히 상륙함을 상륙시키는 것이 아닌 초수평 상륙작전, 즉 바다에서만 병력을 수송하는 것이 아닌 하늘에서도 병력을 수송하는 속칭 사디 상륙작전이다. 강습 상륙함과 수송헬기가 해당 작전의 주요 핵심이 되는데, 이런 수송헬기를 호위하기 위한 공격 헬기의 수요가 대한민국 해병대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 해병대가 운용 중으로 유명한 벨사이 AH-1Z 바이퍼, 현재 육군 항공대에서 운용 중인, 그리고 터키의 T-129가 후보군에 올라섰다. 미 해병대가 운용 중인 AH-1Z 바이퍼 출처 위키피디아. 해병에서 운용해야 할 헬기는 육상에서 운용하는 헬기와 달리 소위 말해 바다의 염분으로 인해 수명 주기가 훨씬 짧기 때문에 그에 맞게 해상화 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AH-1Z 바이퍼의 도입을 당연시 생각했고 원했을 것이다. 애초에 바이퍼는 해상작전을 위해 태어난 헬기이고 당장 세계 최고의 해병대 전력을 보유 중인 미 해병대에서 운용 중에 있다. 미국과 연합작전을 자주 하는 한국으로서는 헬기 운용 교육, 무기의 호환 등 장점이 타 기종에 비하여 아파치는 애초에 해상작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게 해상화 작업을 한다 하더라고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평가였다. 터키의 T-129는 눈에 바뀌었으며 수리온이 해군 버전인 마리노는 더더욱 눈에 바뀌었다. 심지어 대한민국 해병대에서는 작전 요구 성능에 가장 적합한 AH-1Z 바이퍼의 도입을 원했으나 현재 마리논으로 사업의 방향이 틀어진 듯하다. 해병상 공격 헬기의 마리논 무장형, 출처 유영원의 군사 세계. 당연히 이를 둘러싸고 많은 비판이 오고 가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앞서 말했다시피 해병대는 2021년에 해병 항공대 전력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마리논 무장형은 아직 개발 단계이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필요한데 성능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마리논은 수리온이 기체 기반을 필두로 해병의 작전 요구사항에 맞게 개조한 것이다. 태생이 수송 헬기로 태어난 헬기가 태생이 공격 헬기로 태어난 바이퍼를 성능으로 이길 수 없다. 공격 헬기는 빠른 기동력이 생명이다. 또한 북한은 세계에서 이란과 버금가는 방공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북한의 느린 마리논을 수송헬기 호위 임무를 맡기는 것은 속칭 자살행위에 가깝다.
미 해병대가 운용 중인 AH-1Z 바이퍼 출처 위키피디아. 해병상 공격 헬기의 마리논 무장형. 출처 유영원의 군사세계. 이에 다른 입장은 국산 헬기를 미래 시장 경쟁력을 도와주기 위해 사업에 뽑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하는 입장이다. 또한 유지 보수에 있어 무기와 부품 국산화는 외국 무기에 비해서 훨씬 단가가 저렴하다는 점이 있지만 단지 그것을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현실이다. 우선 한국은 세계에서 11번째로 자체적으로 헬기를 만든 국가이다. 이는 물론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다. 한국형 헬기의 개발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 맞으나 아닌 건 아닌 것 같은 게